부정선거백서 탄압사건 항소심 제16회 공판 속기록 사건 번호 2014호 3027 기일 2013년 6월 1일 16시 형사소송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속기록을 부친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부친 제16회 공판 기일의 변론 속기록 2023년 6월 1일 속기사 서은미 재판장 2014호 3027 사건 피고인 한성천, 김진건, 최성년씨 모두 나오시죠. 국선변호인 김영희 변호사님 출석하셨고 공판검사 유병국 검사님, 검사 유병국 출석했습니다. 재판장 모두 앉으십시오. 지난 공판조선을 열람해 보셨습니까? 검사님이나 국선변호인, 검사 유병국, 예. 변호인 김영희, 예. 재판장 지난번 공판기일 진행 관련해서 특별히 의견 진술할 건 없으시고요. 검사 유병국 없습니다. 변호인 김영희, 예. 재판장 김진건 피고인이 속기 녹음 신청한 것 그대로 허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님이 피고인 최성년의 이 사건 범죄 사실 이전에 확정 판결 나온 게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증거로 오늘 제출하시는 것 같습니다. 검사 유병국, 예, 제출합니다. 재판장 최성년 피고인 보셨습니까? 피고인 최성년, 예. 재판장 이 사건 범죄 사실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확정 판결이 무엇이었는지 언제 확정됐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검사가 증거로 신청했던 것 같은데 증제 1 내지 3호로 제출받도록 하고 그 부분은 모두 증거 동의해도 되시겠습니까? 피고인 최성년, 저는 부동의합니다. 재판장, 부동의해도 그 부분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모두 채택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로 채택하고 다음 유병국 검사님께서 피고인들이 요청했던 사법경찰관 송치의견서 제출 관련해서는 존재는 하는데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습니다. 피고인 김진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의 신청합니다. 당연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피고인이 재판부를 통해서 신청했는데 안 된다면 정확하게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재판장, 유 검사님께서는 그 의견서에 기재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제출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검사 유병국,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 김진건, 입장이 아니라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 설명해 주세요. 검사 유병국,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들이나 변호인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증거로 제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브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진건, 지난번에 그래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주셔야죠. 재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피고인 최성년, 사건 기록에는 죄송한데 의견서 제출했다는 기록이 없던데요. 사건 검색해보니까 언제 제출했나요? 재판장, 5월 3일자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4월 21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피고인 김진건 씨와 최성년 씨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제출하셨습니다. 신청서도 많이 내시고 공판기일 지정 신청부터 해서 피고인 최성년 씨도 육기수를 증인 신청하겠다고 기재하셨고 김진건 피고인은 범죄 불성립 결정 성명 신청, 공판 준비기일 지정 신청 독촉, 그 밖에 쟁점 정리사항 결정 신청, 쟁점 정리 요사항, 증인, 권성희 검사 등 여러 명 종합해서 신청한다는 취지, 그리고 피고인 최성년 씨도 5월 23일자로 증거 제출 또 증거 조사 신청해서 CCTV 영상이랄지 육기수 고발장이랄지 구속적 부심 조서를 증거로 신청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셨어요. 5월 30일자로 피고인 김진건 씨가 쟁점 정리 요사항 입원해가지고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이 사건 공소 자체가 위법하다,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기재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또 이성식 검사에 대한 헌정, 질서파괴 중범죄자 결정, 공수처 고발 결정 신청, 배상명령 신청 이런 것도 내셨고 오늘 아침에는 검사에 대한 성명 준비 명령 등 성명 신청 또 공판조서 일부로 전부 신청해서 내신 게 있는데 아침에 들어온 거는 책상에 아직 올라오질 않아서 이제 봤습니다. 피고인 김진건, 지난 공판기일 동영상을 문서화해서 공판조서 일부로 첨부해달라는 취지로 제출드렸습니다. 문서화, 지금 공판조서 기록을 보니까 8만 명시돼 있고 공판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공판조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1시간 넘게 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판장,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읽어봤고요. 김진건 피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경찰관 송치 의견 관련해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냈다고 그러시죠? 피고인 김진건. 예. 재판장. 명확한 취지로 그렇게 냈는지 우리가 기록을 봐도 그 부분은 내용이 없어요. 피고인 김진건. 어느 부분 말입니까? 재판장. 사법경찰관 송치의견서 제출 관련해서 문서 제출 명령 신청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이 하도 방대해가지고 우리도 찾아봤습니다만 피고인 최성년. 저도 냈어요. 저도 냈습니다. 재판장. 사법경찰관 송치의견서 제출 명령 신청? 피고인 최성년. 예. 피고인 김진건. 그러면 오늘 다시 확인하겠는데요. 재판장. 한번 확인해 보시죠. 피고인 김진건. 제가 분명히 문서 제출 명령 신청에 이원출 방배경찰서 수사관이 송치했는데 그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장.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피고인 김진건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성명 신청까지 했습니다. 재판장. 냈는지 저도 기록이 하도 많고 신청서가 많아서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피고인들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피고인 김진건. 예, 알겠습니다. 재판장. 만일 그게 제출이 안 된 게 맞다면 그리고 꼭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고 싶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증거 신청했던 그 밖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고 지난 기일 이후 오늘 아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낸 신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민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부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다음 기일 이전, 다음 기일까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판단할 내용에는 법에 정해진 신청으로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판결서에 표시할 수 있을지언정 신청 사건에 우리가 답으로 해야 될 적절하지 않은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막내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진건. 재판장님, 피고인 의견 진술 시간을 주십시오. 재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난번 기일에 피고인 최성년 씨가 의견 진술하고 싶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오늘 짧게 드릴 테니까 먼저 최성년 씨가 의견 진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피고인 최성년. 다른 분들은 안 하셔도 되나요? 재판장. 그건 재판부가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기일에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부분이 최성년 피고인한테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피고인 최성년. 예, 감사합니다. 재판장. 지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피고인 최성년. 전자개표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눈치를 채다 보니까 전자개표 부정선거 플랜 B로 이승만 3.15 부정선거 때 폐지되었던 사전투표제를 선관위에서 부활시켰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의 전통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 사전투표제는 공개적인 감시가 어려운 상태로 4-5일 동안 보관한다는 나쁜 점이 있어서 3.15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예로서 폐지되었던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관위에서 자녀들의 채용비리 사건이 터졌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때 음서제도를 부활시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선거나 채용이나 다 사람을 뽑아서 쓰는 인사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되는데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이 본건의 건조물 침입과 공용물건 손상, 법정무효 혐의에 대해서 결정적인 원인 제공한 것이 명백하고 저는 범위가 없는 정당의 행위로 범죄가 불성립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본건에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은 제가 제출한 의다 제12호증을 검증하면 명쾌하게 증명이 됩니다. 원심 판결문에는 피고인 김진건과 피고인 한성천 구속적 부심 장소를 이틀 연속으로 잘못 고지한 것이 단순히 변호사 이강훈 또는 나의 착오였고 법원은 아무 책임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본건을 기소한 검사 이성식의 최성년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라는 문건에는 법원이 잘못 고지해서 자기도 늦게 출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강훈 변호사를 통해서 나에게 법정 호소를 잘못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법정문을 왜 괜히 주먹으로 때려 부수겠습니까? 따라서 나에게는 범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인 제공한 당사자가 오히려 나를 고발한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적반하장이고 무도한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거짓 명분을 만들어서 내가 아예 하지 않은 말과 남이 한 말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언론에 흘려서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야비하게 인신공격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피고인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때는 비공개였는데 신상철 씨와 강세형 씨와 민경석 씨를 입장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민경석 씨가 그때 했던 말을 마치 제가 한 말인 것처럼 뒤집어 씌워서 언론사에 배포했던 것입니다. 본건 당시 피고인 김진건의 구속적부심 조서는 혐의 없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만약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0사항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구속적부심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부정행위이고 원인 제공한 위해 당사자가 더 재판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6도 1558 최성년 사건의 경우에는 그 경우도 증거가 없으니까 상상과 추측만으로 아무런 증명 없이 유죄 판결한 실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이 오히려 본건 명예훼손 혐의에 원인 제공한 것이므로 범죄 불성립합니다. 서기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판결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 아니라 기계장치 투표지 분류기라고 사기 판결한 것은 국민들을 사리분묘에도 못하는 청맹관이 취급하며 농락한 쥐루기맛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수치스러운 원죄입니다. 본건 피고인들은 분명히 서기 2013년 1월 4일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무효소송의 원고들입니다. 이 소송은 피고인들의 사익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익소송이었던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박근혜가 탄핵당할 때까지 4년 4개월 동안 불법으로 단 한 번도 심리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3월 14일에 피고인들이 무려 명예훼손했다면서 덜컥 구속시켜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자기 자신의 원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공익소송을 탄압한 것이 바로 본건의 본질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소송은 2013년 1월 4일에 제기되었습니다. 본건은 2014년 4월 3일에 기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소송을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처리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 형사소송은 그 다른 쟁송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무효소송과 명예훼손 형사소송 중에 어느 재판을 더 우선으로 했어야 합니까? 다시 말해 대한민국 법원이 부정선거 무효소송 재판에 직무유기죄를 저지르면서 단 한 번도 심리를 열지 않으면서 명예훼손 따위의 사건으로 공익소송인을 사정구속시켜서 투옥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요? 구속의 이유도 없는 사람들을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혹은 중죄를 지었다고 구속시켰습니까? 그렇게 처벌이 시급했는데 지금 재판 10년 차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안 하기 위해서 원고들을 형사피고인으로 조작해서 구속한 사건입니다. 원세훈 국정원 부정선거가 유죄 확정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열면 선거 무효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출구 전략으로 억지로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것입니다. 부정선거 총책임자 이명박과 부정선거 당선인인 박근혜는 증명을 선고받고 나서 몸이 너무 아프다면서 남들처럼 감옥에 안 있고 병원과 자택에서 호강하다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깨끗하게 사면된 후에는 그 즉시 갑자기 건강해졌습니다.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자들이 깨불이나 부리는 것이 가소롭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되고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은 없는 죄로도 감옥에 갑니다. 어떤 경찰관은 나를 누명씌워서 감옥에 보내려고 나에게 폭행을 당해서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고 사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 사기극은 성공해서 나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는 갑자기 멀쩡해져서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본건 을다세 사무증으로 입증됐듯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선거소송 직무유기죄가 본건의 원천적인 원인 제공입니다. 원인 제공한 이해 당사자가 배신 재판을 거부하고 스스로 칼자루를 쥐고 재판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습니다. 본건에서 검찰 측은 재판부의 명령을 거부하며 2015년 명령했는데 8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 의견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이고 검찰 측 입장에서는 유죄 입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사실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검찰 측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증거 제출을 거부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재판부의 조처 없이 공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본건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본건 명예훼손 사건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범죄 불성립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위반한 위법한 공소제기이므로 동법 제327조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됩니다. 먼저 사건 병합 결정 신청 진술하겠습니다. 자료집 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 주인검사인 이성식은 이 사건으로 1년간 구속됐던 내가 풀려난 이후에 아무 증거 없이 나를 경찰관 폭행범으로 조작해서 구속 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증거가 전무했고 유일한 증거는 폭행을 당했다는 서울군청경찰서 경장 박원규의 입원 기록과 허리디스크 진단서였는데 희한하게도 검찰은 법원에 증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건 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4일에 박원규는 경찰 조사 시에 갑자기 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친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2015년 11월 15일 사건 하루 다음 날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역시 다친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11월 19일에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최성년이 아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폭행으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했었습니다. 11월 25일 검찰 조사에서 안양 호계동의 윌스 기념병원에 허리디스크로 입원했으면서 최성년과 다른 사람들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입원 기록과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검찰 조서에는 받아서 편찰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 검사 이성식은 이 사건의 유일한 물증인 입원 기록과 진단서를 법원에 증거 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성식도 자기가 조작 사건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사기 판결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건과 병합해서 전부 무죄 판결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소기각 판결 신청입니다. 자료집 1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정선거백서 관련 형사재판이 본건 포함해서 2건인데 다른 한 건은 법에 따라서 공소기각됐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공소기각의 요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신청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판결의 제2호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이 사건의 공소제기는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 선고를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의 고소사건인데 2013년 10월 18일에 고소한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에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에 대한 고소장을 써서 8명의 서명을 받아서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서 3개월 이내에 기소하여야 됩니다. 방배경찰서 이원칠 경위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성이 검사에서 이성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성식은 8명 중 단 1명의 것으로 기소하고 걸레처럼 된 공소장에 구색을 맞추려고 고소하지도 않은 김능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해자로 해서 2명이 피해자라면서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규정상의 기소시야인 3개월을 도과해서 2014년 4월 3일에 기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6개월이나 돼서 위법한 기소의 경우는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 때 판결로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에 의해서 판사에게 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청 취지와 같은 판결의 선고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공소기각 판결 신청을 피고인 한성천에게 보여주니까 한성천 피고인은 만약에 박연욱 판사가 줏대가 있는 판사라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구속 취소 결정 신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 2015년 1월 23일자 본 신청인이 제출한 구속 취소 결정 신청의 취지와 같습니다. 추가로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김필원과 한영수의 경우는 도망의 염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했고 나의 경우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을 했는데 도망의 염려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그리고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까지 모두 출석했기 때문에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증거는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염려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김필원, 한영수의 경우는 법원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는데 황당하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18대 대선 당시에 부정선거에 가담을 했던 국정원 여라고 알려진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는 실제로 증거인멸을 했는데도 불구속 재판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다 인멸해서 더 인멸할 증거가 없어서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고 대한민국 법원은 판단했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들을 구속한 진짜 이유는 무죄라고 항변하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말살하고 괴롭히고 정치적인 본보기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속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의 이강훈 변호사를 통해서 피고인 김필원의 경우 구속적부심 공판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한다고 고지하고 311호 법정에서 했었고 피고인 한영수의 경우는 311호 법정에서 한다고 고지하고는 319호 법정에서 하면서 기자들과 방청인들을 따돌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김필원의 경우는 대한민국 법원은 기자들과 방청인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재판 안내문도 게시하지 않았고 피고인 김필원과 한영수의 구속적 부심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본 피고인 최성년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속적 부심 조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피고인 김필원과 한영수의 경우도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귀 대한민국 법원의 위법으로 구속적 부심을 부적법 절차로 진행하고 구속적 부심의 기회를 무력화하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 당연히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되어야 하므로 구속 취소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음으로 증인 신청 진술하겠습니다. 일단 증인 이성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위법한 아까 공소기각 판결 신청 때 진술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기소를 하게 된 경위와 증인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피고인의 병합 사건과 관련해서 유일한 물증인 박원규의 입원 기록과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법원에 증거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원심 판결문에서 법원이 법정 호수를 잘못 알려준 것은 이강훈 변호사 또는 최성년의 착각으로 보인다고 했었는데 검찰 조사에서 증인 이성식은 우리도 잘못 알았다고 했습니다. 증인이 법정으로 나와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증인 이강훈 변호사 신청하겠습니다. 증인 이강훈의 입증 취지는 이성식의 법정 호수를 잘못 알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2014년 3월 18일 4시 22분에 본 피고인 최성년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내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 서간 319호 김필원 대표님 구속적 부심 기일이 열린다고 법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덕수는 김필원 대표와 협의해서 금일 사임계를 제출하고 법원이 금일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예정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훈 변호사 드림. 그런데 실제로는 서간 311호 중법정에서 몰래 열렸습니다. 2014년 3월 19일 14시 46분에는 아래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가? 한 대표님 오후 2시 10분에 서울중앙지법 서간 311호에서 구속적 부심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이강훈 변호사 드림. 그런데 실제로는 서간 319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육기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과장입니다. 그분도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증조사 신청하겠습니다. 아까 제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건 서울 방배경찰서 이원출 경위의 불기소 이유서입니다. 이것은 재판부가 검찰에 제출 명령했는데 검찰이 제출을 거부하며 은폐하고 있는 증거물입니다. 법정 서증조사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죄 판결에 있어서 유리한 증거로 인용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서증조사 신청하겠습니다. 피고인 김필원과 한영수의 구속적 부심을 밀실에서 사기재판으로 진행하였다는 증명입니다. 본 피고인 최성년의 병합사건 원심에서 증인 박원규는 법정에 나와서 나한테 폭행을 당해서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고 위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관에서 진단서 제출했냐고 물어보니까 박원규는 제출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진단서를 한번 보려고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하니까 박원규는 검찰 조서에는 제출받아서 편철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건 기록 속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서에 증거조사 신청을 하니까 검찰 측은 그 사건의 유일한 물증을 증거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이 서로 짜고서 힘없는 사람을 상대로 아무 증거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유죄 판결하려고 수작질을 부렸던 것입니다. 눈뜬 사람의 코를 베어가는 꼴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재판장. 피고인 말씀하는 건 좋은데 표현에 있어서는 과격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삼가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 최성년.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 사건 본 피고인의 구속적 부심 조서도 한번 보자고 요구하니까 법원과 검찰이 서로 몇 차례 핑퐁을 주고받다가 보석으로 석방 후 검찰에 직접 찾아가니까 그제야 부존재를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김진건과 한성천의 구속적 부심 조서가 있다면 법정에서 증거 조사하기를 희망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14조 의2 제14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피고인들의 구속적 부심을 여러 가지에서 밀실 재판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인 제공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내가 법정문을 주먹으로 부수고 들어갔던 것은 완전히 정당 행위로 무죄가 됩니다. 다음으로 국민참여재판 청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청구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건조물 침입, 공용물건 손상, 법정 모욕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검찰 측이 별개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억지로 묶은 이유는 구치소에서 공범으로 분류하면 피고인들 간에 서로 도움을 주거나 소통하기 어렵게 되는데 그런 효과를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원심에서 당시 변호인이었던 한웅은 자기가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없다고 하지 말자고 구속 중인 피고인들에게 각각 종용했는데 준비기일에서 우리 피고인들은 한웅을 해임하고 일치된 의견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의사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심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배제결정 제1항 제4호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어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할 이유 없이 그냥 거부한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만약 배심원들이 무죄로 의견을 모았을 경우 재판부가 유죄 판결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 청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재판 결과를 무조건 유죄로 정해놓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청구를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결과 검찰 측의 주장을 100% 인용하고 피고인들 측의 무죄 항변은 전혀 인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본 피고인 최성년의 경우 원심 양형의 주가 법정 모욕죄였고 징역의 총합이 1년이었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 이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법정 모욕죄가 있는데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적 법정 모욕일 경우 징역의 기간 총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2014년 3027호 사건에는 적용 법조에 법정 모욕 법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적 법정 모욕일 경우 징역의 기간 총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누구나 추론할 수 있듯이 법원이 그 사건의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원심재판부는 법정모욕죄 국민참여재판 해당 사건을 회부 거부하면서
그러면서도 징역 6개월을 초과하는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이미 징역 1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현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청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배심 재판 없이는 징역 6월 이상 선고를 할 권리가 없으므로 나에게 징역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만큼 있고 10시간 말하라고 해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모두 진술을 마치고 먼저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합니다. 본건 재판을 오늘 종결하고 공소기각 판결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판장, 지금 피고인들, 특히 김진건 피고인과 최성년 피고인이 신청하거나 요구하는 게 많아서 우리도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다음 기일에 그 모두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진건 진술 기회를 안 주십니까? 재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재판의 항소심에서만 지금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김진건 피고인이나 최성년 피고인이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기록에서 본 기억이 피고인 최성년, 기록 잠깐 보여드릴게요. 재판장,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많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하나 다시 세세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거에 대해 답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 기일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건 피고인 하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가요? 피고인 김진건, 저는 이 공판 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공판 절차에 관해서 제대로 정리된 게 없습니다. 재판장, 간략하게 해보십시오. 피고인 김진건, 제가 많은 서류를 냈는데 검찰에 대한 성명 신청도 내고 재판부에 대한 성명 신청도 냈는데 한 건도 제대로 설명해 준 것이 없습니다. 아주 유감입니다. 우리 재판장님께서 방금 말씀했듯이 제가 많은 서류를 냈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10년 가까이 재판하면서 검사가 저희들을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했는데 아직까지 검사가 정확하게 한성천 씨하고 김진건 씨가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훼손죄를 정리하시고 그에 대한 유죄 증거가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유병국 검사님이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저는 검사 쪽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고 그 증거는 뭐다 하는 것이 기록에 전혀 안 나와 있다. 아직까지 이상입니다. 말씀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재판장, 말씀하시겠습니까? 검사 유병국, 1심 판결 결과로 가름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진건, 그거는 말씀이 안 되죠. 지금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정당한 유죄 입증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307조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2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고 법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012년 12월 19일 이 사건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검사가 유죄 증명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유로서 공소 유지가 안 되니까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서류를 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했는데 지금 재판부가 전혀 그 내용을 읽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난 재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합시다. 피고인 김진건, 그러니까 재판장님 이야기를 하게 해주셔야지 거두절미로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합시다는 말이 안 되죠. 재판장, 공소 기각 결정 구한다는 얘기 지금 많이 하셨잖아요. 피고인 김진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재판장, 공소 취소도. 피고인 김진건,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재판장, 공소 취소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피고인 김진건, 절차상으로 지금 제가 이번에 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낸 서류를 읽어드리면 제가 무슨 서류를 제출했냐면 지금 재판장님께서는 지난번 기회 때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증거 신청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증거 신청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287조에 이 사건의 쟁점이 뭐냐를 분명히 정리한 후에 증거 조사를 들어가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쟁점이 전혀 정리가 안 됐습니다.
무슨 재판을 하고 있는지, 검사와 피고인 간에 무슨 다툼이 있는지 쟁점이 정리돼서 재판부가 정리를 해서 딱 피고인 이야기 듣고 검사도 이야기 듣고 국선 변호인도 이야기를 듣고 정리된 이후에 그 쟁점 정리를 전제로 해서 증거 조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5월 20일에 냈지 않습니까? 287조에 의해서 쟁점 정리부터 먼저 결정해달라고 서류를 냈고 그 쟁점 정리 요사항을 또 냈고 추가로 307조에 의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쟁점 정리 2로 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선결 문제는 재판부가 언제 쟁점 정리를 하겠다는 공소, 이 사건 소송 공판 절차를 먼저 밝혀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재판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쟁점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재판장, 쟁점 정리가 필요한 사건이 아니죠. 지금 이 사건은 1심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유죄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1심 판결이 정당한지 아니면 피고인들 말처럼 공소기가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범죄 증명이 부족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될 사건인지 피고인 김진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재판장,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폭넓게. 피고인 김진건,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재판장,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신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기일에 답을 하고 차후 어떻게 진행을 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진건, 다음 기일에 그러면 쟁점 정리하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재판장, 쟁점 정리가 피고인 김진건.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되는지 결정 신청에 대한 답이 되는지 그거는 재판부에서 결정해서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송치 의견서에 관한 문서 제출 명령이 있는지 피고인들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 법정에서 답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법정에서 우리가 결정으로 답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음 법정 기일에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문서 제출 명령 신청 부분은 빨리 확인하셔가지고 있으면 있다. 며칠 날 제출했다는 것까지 알려주시면 좋고 만약 안 내신 게 맞으시면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고인 최성년, 그거는 2022년 7월 20일에 냈습니다. 재판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고인 김진건, 오늘 오전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언제 결정하실 겁니까? 재판장, 다음 기일에 일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재판 기일은 7월 22일 오후 4시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피고인들 괜찮으십니까? 목요일입니다. 피고인 최성년, 괜찮습니다. 재판장, 괜찮으십니까? 유검사님도 괜찮으십니까? 검사 유병국, 예 괜찮습니다. 재판장, 국선 변호인도 괜찮으시고요? 변호인 김영희, 예 괜찮습니다. 재판장, 다음 기일은 7월 20일 오후 4시에 이 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돌아가셔도 됩니다.